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 대책은 없는지 심층 취재한 기획뉴스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주에서 다양한 유형의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데도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더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데이트 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 허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은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엔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고해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무릎 꿇고 빌며 잘못했다고 하면 또 안 그러겠지라는 생각에. 신고조차 어려운 데이트 폭력. 그런데도 경찰에 접수된 제주 지역 데이트 폭력 신고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600건을 훌쩍 넘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400건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트 폭력은 이보다 더 많을 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상담기관 도움으로 뒤늦게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담아두었다가 어느 날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해도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돼 머물 수 있는 돈의 쉼터는 경찰에서 제공하는 임시숙소와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긴급피난처 단 2곳뿐. 이마저도 임시숙소엔 경찰이 상주하지 않고 긴급피난처 최대 수용 인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포함해 8명에 그칩니다. 저희가 30일간 보호하게 되는데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사실 30일간 계시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하기가 또 어려워집니다. 이런 문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신고 즉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 들어 최근에야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무부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 현행 법으로도 사실상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법적 정의 규정이 애매하다.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 법안을 시급히 좀 통과하는 데 의견이 좀 모아졌으면. 그나마 올해부터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 경제적 피해 등을 가해자에 대한 구속 심사와 양형 등에 반영하는 범죄 피해 평가 제도가 도입됐지만 효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간주돼 피해자들조차 움츠러들게 한 데이트 폭력. 이제는 단순 치정 싸움이 아니라는 사회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건네고 가해자에게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리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